급변하는 AI 시대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충격파가 계속 밀려올 텐데요. 이 파도에 그냥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이걸 타고 더 강해질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나심팔레브의 저서 안티프레질, 그리고 K-팝 그룹 르세라핌의 앨범, 또 AI 안전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이죠.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셋을 꿰뚫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바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불확실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핵심을 바로 짚어보죠. 보통 우리가 충격에 강하다고 하면 그냥 잘 버티고 깨지지 않는 상태를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강건함, 로버스트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냥 튼튼한 거요. 그런데 안티프레질, 우리말로는 반취약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 강건함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충격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아, 혼돈과 불확실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익을 얻는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K-팝 그룹 르세라핌의 히트곡 안티프레자일을 듣고 확 와닿았어요. 아, 그 노래? 네. 날 TT throw a stone, 난 다이아몬드가 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돌을 맞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니까 와, 이보다 완벽한 비유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중문화가 이런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얼마나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더 재미있잖아요.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대재앙 속에서 멤버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맞아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멤버 카즈아는 길 위에 태연하게 요가를 하고 사쿠라는 쇼핑카트를 타고 운석을 향해 막 돌진하죠. 보통 재난 영화의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피해야 할 시련을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개념을 창시한 사상가 나심 탈레브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세상을 세 가지 상태, 트라이에드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르세라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프레조, 즉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는.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앉아있는 사람을 상상하시면 돼요. 언제든 내 삶을 끝장낼 수 있는 위험 아래 놓인 그런 상태죠. 그럼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강건함이겠네요. 충격을 받아도 부서지진 않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요? 네, 불사조 같은 거죠. 아, 불사조. 불에 타도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이 불사조 같은 강건함이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탈레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안티프레질입니다. 이건 불사조를 넘어섭니다. 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히드라 아시나요? 히드라요? 아, 머리 하나 자르면 두 개가 솟아나는 그 괴물 맞죠? 맞습니다. 바로 그 히드라가 완벽한 상징이에요. 히드라의 입장에선 상대가 자기 목을 베어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에요. 공격이 곧 성장의 기회가 되니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냥 살아남는 불사조가 아니라 공격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히드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격적인 개념인데요. 네. 탈레브가 책 선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살린다. 아, 그 유명한 문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바람 앞에서 그냥 꺼져버리는 촛불이 아니라 그 바람을 맞아서 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프레질 개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게 우리 주변에 이미 완벽한 안티프레질 시스템이 있거든요. 주변에요?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유기체입니다. 아, 운동하면 근육이 더 커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실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몸은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겠다 하면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세탁기 같은 기계는 어떻죠? 쓸수록 닳고 마모돼서 결국 고장나죠. 기계는 프레질한 겁니다. 인간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히려 약해져요. 한 달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요. 심지어 소량의 독이 우리 몸에 이로울 때도 있다면서요? 아, 호르메시스 현상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게 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독이라니. 네, 근데 이게 적은 양의 독성 물질이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신체의 방어 체계를 자극해서 더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말하거든요. 고대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의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독살 위협 때문에 매일 조금씩 독을 먹어서 내성을 키웠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 독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지죠. 흥미롭네요. 생각해보니 몸뿐만 아니라 정보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금서로 지정하거나 어떤 정보를 억지로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유명해지잖아요. 네,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도 하죠. 공격이 오히려 그 정보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셈이죠. 맞아요. 정보는 억압을 통해 더 강해지는 아주 명확한 안티프레질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우리 삶에 더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 투자나 커리어 같은 데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탈레브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전략이요? 그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그 바벨 모양에서 따온 이름인가요? 양쪽 끝은 무겁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정확합니다. 그 모양처럼 우리의 자원이나 노력을 양극단에 배치하는 전략이에요. 어중간한 중간지대를 피하는 거죠. 어중간한 걸 피한다.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산이 100이라고 해보죠. 보통은 중간 위험, 중간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이나 펀드의 대부분을 넣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재무 상담가들이 그렇게 추천하니까요. 하지만 바벨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자산의 90%는 은행 예금이나 국채처럼 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극도로 안전한 곳에 둡니다. 아, 일단 90%는 지키고.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느냐? 성공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성공하면 100배, 1000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초기 벤처 투자 같은 극도로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의 90%는 보존하면서 나머지 10%로는 인생을 바꿀 대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중간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같은 블랙스완이 닥치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바벨 전략은 한쪽에서는 극도의 피해망상으로 파멸을 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도의 공격성으로 무한한 이익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듣다 보니 의문이 생기네요. 이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왜 우리 삶에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영역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탈레브는 위대한 칠면조 문제, The Great Turkey Problem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칠면조 문제요? 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네요. 네, 한 똑똑한 칠면조가 있었어요. 농장에 들어온 첫날부터 주인이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맛있는 모이를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칠면조는 통계학자처럼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100일, 500일, 1000일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어요. 와, 1000일 동안이나요? 네, 1000일째 되는 날 아침 칠면조는 이제 확신에 차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경험적 데이터에 따르면 주인은 나를 사랑한다는 법칙은 거의 100% 확실해. 내일 아침에도 주인은 나에게 맛있는 모이를 줄 거야. 칠면조 입장에서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1001일째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아, 주인은 모이 대신 도끼를 들고 나타났죠. 칠면조의 완벽했던 예측 모델은 최악의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이 비유는 과거의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강해지지만
바로 그 확신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단 한 번의 충격, 블랙스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름 돋네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칠면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이 회사는 영원할 거야 라고 믿는 회사원처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대사회는 변동성, 무작위성,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거든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해서 경제 변동을 최소화하려 하고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을 최고로 여기죠.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안정 추구가 시스템을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만들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프레잘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회사원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측 불가능한 해고는 분명 블랙스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사건 없이 안정 속에서 경력을 쌓고 은퇴하잖아요. 탈레브의 주장이 소수의 극단적인 실패 사례를 너무 일반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탈레브는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매일 수입이 들쭉날쭉한 택시기사를 생각해보죠. 그분은 매일 손님이 없을 위험, 길이 막힐 위험 같은 작은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르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는 시장 상황을 읽는 법, 손님을 더 잘 찾는 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면서 생존 기술을 연마하죠. 반면 대기업의 안정적인 부장님은 20년간 같은 업무만 반복하며 안주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회사원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라는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지난 20년간 시장 적응력을 키워온 택시기사와 회사라는 온실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장님 중에 누가 더 생존에 유리할까요? 탈레브는 후자가 바로 칠면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작은 스트레스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부른다는 역설이군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AI 시대와 안티프레질의 관계입니다. AI의 발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주할 칠면조 문제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놀라운 예측을 해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칠면조가 될 위험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예측 불가능한 변화, 그 거대한 블랙스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저희가 함께 살펴본 AI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들이 바로 이 안티프레질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 AI 연구 자체에서요? 단순히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AI의 본질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AI, 머신러닝 시스템은 훈련된 데이터 범위 안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데이터나 예외적인 상황, 즉 블랙스완을 만나면 극도로 프레질하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끔찍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런 예외 상황을 줄이려는 강건한 로버스트 AI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버텨내도록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티프레질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오류를 막고 버티는 강건한 AI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AI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AI가 충격을 받아서 더 똑똑해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해커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프레질한 AI는 그냥 뚫리고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강건한 AI는 기존의 방화벽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죠. 버티는 거죠. 하지만 안티프레질 AI는 다릅니다. 일단 공격을 당하면 그 새로운 공격 패턴을 데이터로 즉시 흡수합니다. 그리고
아,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하구나라고 학습한 뒤에 다음번엔 동일한 유형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방화벽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와, 마치 우리 몸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항체를 만들어서 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공격이 오히려 시스템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될 미래의 AI 시대에 안티프레질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섭니다. 우리와 AI를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동 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새로운 렌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확실성과 혼돈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르세라핌의 노래처럼 시련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히드라처럼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지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AI가 당신의 일과 삶, 모든 영역에 스며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바람을 동반할 거고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그 바람 앞에서 꺼져버리는 촛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을 타고 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심탈레브는 이론이나 거창한 계획보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배우는 팅커링, 그러니까 소소한 시행착오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미래 예측이나 실패 없는 계획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험하며 길을 수정해 나가는 합리적인 산책가의 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진정으로 안티페이지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아닐까요?